차량의 등장, 차량 내부까지 노리는데 내려앉아 등장, 파손된 차량을 발견한 뒤에 블랙박스 영상을 공포에 도착된 차량 5분만 찍으면 만취 상태의 남성이 계속 빛을 보도 돼. 보며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얼굴 안 보이게 찍으려고 일부러 내렸어요. 남성이 올라가 태생부터 곱슬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찰랑찰랑한 머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유별난 엄마 덕분에 흰색 정장 바지에 빼꾸두를 신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부잣집 아들 컨셉으로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그에 걸맞는 직모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곱슬머리였는데 아니었다고 믿고 있던 건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까요? 2학년 때였을까요? 동네에 분홍색 보자기 씌워주는 무허가 파맛집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보자기 색깔이 기억납니다. 파마향 냄새도 장난 아니고 머리도 간지러웠습니다. 뽀글이 파마를 했는데 그날 저는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브러쉬로 굵은 웨이브를 말아주셔서 구준표처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바빠서 머리를 안 말아주면 그날은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생머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파마가 계속 가는 거야, 평생? 엄마는 말했습니다. 응, 이라고요. 아, 진짜 나 싫은데 했습니다. 그 후로 파마는 다시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생머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머리에 자신이 없게 다녔습니다. 중학생이 돼서는 더 심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머리가 재수 꼬부랑이가 되고 제멋대로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두발이 자율하였는데 일명 스포츠 머리로 다녔습니다. 나는 왜 곱슬일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미팅을 나가야 하는데 머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스트레이트 파마라는 것이 있었던 걸 알고 무척이나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매주 파마를 했던 것 같습니다. 파마가 제 곱슬을 한 주 이상을 버티지 못했거든요. 매주 약을 사서 머리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 곱슬 파마를 하기 전에 기공자 머리가 나왔습니다. 자신감이 상승했습니다. 머릿결이 많이 상했을 테지만 어찌되던 저는 기공자 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찍어보니 재수오래비 같았습니다. 빨간 바지에 녹색 정장 입은 그런 촌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한 번은 스트레이트 파마를 위해 미용실도 갔었습니다. 20년도 더 전이었으니 여자는 미용실, 남자는 이발소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주 시내 미용실에 용돈을 모아 12,000원인가 였던 것 같습니다. 파마약이 3,000원 정도였으니 4배는 더 비쌌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직모이기 싶었으니까요. 미칠 듯한 직모에 대한 집착, 곱슬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미용실 파마는 하루 만에 풀어졌습니다. 파마를 자주 하니 어느 날은 앞머리가 똑 부러졌습니다. 일명 호섭이 머리가 되었습니다. 아, 안 되겠다. 안 되는구나.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스트레이트 파마는 정답이 아니다 생각하고 계속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곱슬인 게 싫었으니까요. 그 이후 그렇게 머리를 방치하고 심지어 인생에 대해 포기했습니다. 무언가 오래 고민하고 도전하고 실패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절망감에 대한 공감을 가지실 겁니다. 이러한 절망감은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도 남기지 않고 저를 지배하곤 합니다. 난 원래 이래.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다가 지휘를 시작하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휘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보니 스포츠 머리는 너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지휘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들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팔과 지휘봉으로 수십 명을 지휘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머리엔 저에게 휘날릴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리를 조금 길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머리를 길러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르는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머리를 길러보신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어느 순간 너무 참지 못하게 귀에 걸리지도 안 걸리지도 않는 머리는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기르다 포기하고 기르다 포기하고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성공하고 그 이후 지금 같은 컬이 되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제 머리가 파마한 머리인 줄 압니다. 머리를 잡아보고 뿌리를 만져보고 아시곤 합니다. 초면인 사람들도 조금만 친분이 생기면 제 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컬이 안 풀리게 관리하느냐고요. 이거 원래 제 머리예요 라고 하면 모두 다 놀라곤 합니다. 머리를 기르고 나서는 항상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목을 받고 기억에 쉽게 남는다는 건 때론 좋지만 때론 나쁘기도 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아는 체 하면 AI가 되고 싶을 만큼 어디서 만난 누군지 기억을 찾아내야 하니 말입니다. 상대가 나를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하는데 제가 상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큼 곤란한 일도 없습니다. 여수에서 활동하던 당시 전라도 광주 충장로에 있는 세종미용실에서 린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머리는 신이 내린 머리라고요. 지금도 세종미용실인지 모르겠네요. 린다 선생님 잘 계시죠? 서울로 올라오면서 다시 뵙지는 못했지만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때 제 머리가 어느 정도 틀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 머리 린다 선생님이 아니면 아무 곳이나 가도 돼 라고 생각하며 그 이후 블루클럽도 가보고 했지만 그곳은 정말 딱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헤어 디자인에 아무런 신경도 안 써줘서 계속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남자들도 미용실을 편하게 가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이발소를 다닐 때도 저는 항상 미용실을 이용했습니다. 아무 곳이나 가도 된다더니 한번 길을 잘못 들였더니 아무 데나 갈 수 없더군요. 그렇게 계속 미용실을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만의 스타일도 찾고 동네 미용실에 가서 그냥 자르고 제 머리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감 없게 만들던 머리가 고난과 역경을 버티고 버텨서 길러도 되는 머리구나. 특별한 나만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요즘 고민은 머리카락의 길이가 길어서인지 나이 때문인지 조금 탈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가르마를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가끔 공연할 때는 조명을 잘못 비춰서
대머리처럼 보이는 게 정말 슬프기 때문입니다. 자신 없이 사춘기를 함께 보낸 곱슬이 이제는 자신감 뿜뿜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머리컬이 궁금하면 내 공연에 초대하겠어. 공연 홍보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전국의 곱슬로 고민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세요. 단점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이 머리로 인해서 저는 제 삶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위로 인해 머리를 기른 이후로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곱슬을 지켰던 내 곱슬머리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티고 버티면 새로운 상황이 열리는구나. 극복하지 못할 바에는 악조건을 악조건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겨내보자. 할 수 있다. 생각하며 헤쳐나가 보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곱슬머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한 가지쯤은 자신을 가두고 움츠러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수록 더 감추고 부정하고 하지만 부정되지 않는 현실에 주저앉아 계시진 않나요? 다시 한번 멀찍이 서서 바라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남들과 다른 가장 멋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